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묻지마 때문에 흉흉한 주말이었습니다. 당최 언제 끝나는지 묻지 말라며 주말에도 계속해서 내린 장맛비. 대만에서 누가 왜 보냈는지 묻지 말라는 의문의 노란 소포에 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묻지마 흉기 난동에 온 국민은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묻지마 범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묻고 이유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사건들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아마 온 국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충격과 공포, 경악을 금치 못했을 텐데, 먼저 이 신림동 흉기 난동범 체포 장면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못하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이다만은 정말로 너무너무 지금 다시 저 장면을 봐도 끔찍하고 오싹한 범죄였습니다. 네,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였습니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조 씨는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가 골목에서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은 숨졌고요. 30대 남성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부상자 3명 중에 1명은 퇴원을 했고요.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 중입니다. 조 씨는 조사 결과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인 건데요. 현재 일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요, 웬만한 사건, 사고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라도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흉기 난동 사건은 도저히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인데 그 영상을 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무차별적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두가 일정 부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 그대로라면 우리나라 양형기준상 살인은 5유형으로 나뉘는데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유형으로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가장 중한 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여러 군데에 있어요. 대낮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아무런 진짜 이유도 없어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지금 최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이러면 어떻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 아무런 잘못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네. 벌건 대낮에. 네. 근데 이 사람 보면요, 아주 주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 거주지는 인천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자기 할머님이 사시는 곳이 금천구예요. 어허. 그래서 금천구와 인천을 오가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날은 신림역까지 왔어요. 왜 왔어요?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몇 번 신림역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기억이 있었고 그때 신림역 근처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걸 봤다. 그래서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많은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것은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아니, 아무런 일명수도 없는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 그것도 사람 많은 데서 범죄를 더 잘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날도 할머니 집에 들렸다가 신림동 가서 사람이 많을 거를 예상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에게 이런 나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얘기 듣고 내가 더더욱 충격적이에요.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신림역으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 발로 지금 최정화 기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피의자가, 이 범인이, 이 몹쓸 인간이 약에 취해 있었다, 마약에 취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요즘 뭐 마약 관련 사건이 많아지기도 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마약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경찰 조사에서 이 마약류인 펜타닐을 복용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경찰이 당초 조 씨의 진술을 근거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악마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한 이 몹쓸 인간의 범행. 이 인간요, 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은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은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 혹시 뭐 불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스스로 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힘들다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그 선량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요? 인간인가요? 악마라는 말로도 부족한데 과연 전문가분은 이 범죄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그 결핍이 있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그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여자 파트너도 없고 이런 걸 이제 나름의 뭐 어떤 불만이 있었던 부분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어떤 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박탈함으로 해가지고 불행을 주려고 했던 그런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였어야 됐었고는 남자였어야 했었고 피해자의 타입을 이제 계획적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왜냐 무감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이제 감정을 섞지 않는 그런 건데 매우 감정적이에요. 매우 분노하고 그런데 이걸 사이코패스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반사회성은 존재해요. 반사회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다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여부는 뭐 감정을 하겠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너무너무 진짜 몹쓸 인간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불행하다고 그러면 남한테 다 이유를 돌리는 거예요? 남한테 자기가 불행한 그 이유 탓을 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워낙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 이럴수록 더 면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사회 구조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으로 대별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사회 구조적 원인이라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오던 남성이 어떠한 이유로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진화시켜 나갔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 같고 개인적 원인이라면 각종 성장 환경과 배경 등 사이코패스 검사를 비롯한 각 개인적 진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사실 사이코패스 검사는 그 자체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유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데 그 분석 과정에서도 전혀 범행 동기로 삼을 만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때는 그야말로 아무런 이유 없는 살인으로서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낮에 흉기를 몸에 지닌 채 그것도 숨긴 채 정말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저 몹쓸 인간의 저 범행에 많은 사람,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과가 있는 이 조 씨가 지금 이 몹쓸 인간 조 씨가요. 과거의 범행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범행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최재명 교수님.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0년 1월에 장소도 같아요.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다른 손님의 발을 밟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발을 밟힌 분이 말다툼을 하다가 아니 당신 왜 나한테 시비를 붙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조 씨라는 사람이 말 땡땡땡 없게 하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한 차례 가격을 합니다. 세상에. 소주병으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피해자가 전치 2주의 내진탕 부상을 입었고 이걸 제지하던 하지 말라고 제지하던 정호번에게도 역시 소주병을 휘두르고 맥주잔으로 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재판에 넘겨져서 이 사람 1심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이번에도 너무 잔혹하잖아요. 박성회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또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악마 같은 인간 그냥 저 모자 좀 벗겨라, 얼굴 좀 공개해라,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경찰청이 26일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져 왔고 각 사건과 비견해 보면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몹시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범죄 예방의 측면,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흉기 난동으로 안타깝게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지금 3명이 다쳤다가 지금 1명은 퇴원을 한 상태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황망하게, 너무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이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세상에, 최정화 기자님. 네, 이 20대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이 자신을 밝힌 글쓴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글쓴이가요, 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뭐라고 올렸을까요? 고인은 정말 착하고 어른스러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고인의 어머니가 고인이 수능을 보기 3일 전에 암투병 끝에 가족의 곁을 먼저 떠났다고 해요. 아이고. 그런데 이 고인이 사실 19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 빈소를 끝까지 지키면서 중학생인 이 자신의 남동생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자신이 꿈꾸던 대학의 합격 소식을 또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학생회장까지 당선이 될 정도로 친구들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되는데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에 계셨는데 사업이 어렵게 되자 고인이 아르바이트까지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뭐 가외도 하고 학비랑 생활비까지 스스로 벌어가면서 살아왔던 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동생까지 챙기는 아주 든든한 이 장남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런 고인이 신림에 왜 가게 됐느냐가 너무 또 안타까운데 원래 생활 반경이 신림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저렴한 월세집을 찾기 위해서 신림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을 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은 많은 누리꾼 분들이 내 아들이 그리고 내 친구가 당할 수도 있었던 일이다. 이거 너무 안타깝다라고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 저런 몹쓸 인간의 흉기 난동에 정말 이렇게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이런 남성이 희생됐어요, 지금 무고하게. 정말 이 남성의 죄는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머니를 고3 때 여의고 그리고 동생,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을 뒷바라지하려고 자신이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동생도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푼도 아끼려고 조금 반값이 싼 곳 알아보려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박성회 변호사님, 엄벌에 쳐야 되는, 진짜 이 몹쓸 인간 조 씨라는 인간 진짜 엄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유족들은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고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엄벌에 처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동생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을 잃었다고도 첨언했는데 이 피해자의 시신은 어머니 시신이 봉안된 경남 사천시의 납골 땅에 안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실 이 사건은 통상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므로 재판부는 되도록 사형 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형 선고 가능성이 더러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런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인데다 4명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시도를 했으며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사회 일반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형 집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된 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지금 대낮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금 두려움과 공포도 심할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길에는 실제로 여고생 2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고생 둘은요, 음식점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 들어가게 해달라 해서 들어가서는 그 안에서는 엉엉 울면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가 본인들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진 피해자 말고도 지금 3명의 부상자가 더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일부 공개가 돼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맞은편에서 나란히 걸어오던 이 남녀를 보고는 갑자기 뒤돌아서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피습당한 남성이 쓰러진 후에 다시 공격을 하려고 하자 같이 있던 저 여성이 바로 두 팔로 저렇게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이 남성이 잠깐 넘어진 사이에 두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다행히 저렇게 도망을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요. 저 정말 인간입니까? 정말 악마가 내려와서 그냥 활개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범행 장면은 지금 뉴스파이터도 최소화해서 거의 보여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초반, 이 사건 초기에 접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도 이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당시 사건 영상이 퍼지는 걸 경계를 하고 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이런 장면이 무력감, 좌절감, 공포,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실은 좀 힘들어해요.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기도 모를 몸떨림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 일부의 어떤 사이버 레카들이 막 유포하고 있잖아요. 유포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요. 이 영상을 무슨 경찰에 유포해놓고 이거 유포시킨 사람 처벌하겠다 이런 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영상을 최초에 유포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체? 최초에 유포한 사람은 아마 일정 부분으로 좁아질 것 같습니다. 사건 수사에 필요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로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전달받은 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파만파 유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죠. 경찰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고 최초 영상 유포자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충분히 조성할 만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누군가한테 전송한다면 충분히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만 진짜 혹시라도요. 검색창에 이거 검색하지 마. 그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잘못된 호기심이에요. 정말 그런 검색어도 입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지금 많은 시민들의 지금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또 한 분이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인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저 추모 공간에 직접 와서 예도를 표했고 1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재발 방지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방문 이유를 밝혔고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나라가 정말 이 문제는 나라가 나서야 돼요. 정말로. 정말 이런 범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떻게 대낮에도 무서워서 못 다니는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나라가 국가가 나서 주기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파이터가 공포의 노란 소포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전국에서 이제 우편물을 받았다, 해외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일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된 노란 우편물이었습니다. 이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 3명이 어지러움증과 또 팔저림, 그리고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전국에서 지금 해외에서 온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라는 신고가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요 2,141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찰은 이 가운데 5인 신고를 제외하고 총 679건을 수거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포 내부는요 대부분 텅 비어 있다고 하고요. 일부는 립밤이나 작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된 것처럼 대부분 발송지가 대만에서 된 대만발이었지만요. 일부는 말레이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송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신고가 된 건 2,000건이 넘지만 추리고 5인 신고 등을 추려내다 보니까 600건이 넘어요. 하지만 이 600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차별적으로 지금 배송이 됐다는 거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여러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에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해외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는데 당시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다행히 소포 안에는 립밤 등이 들어있거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상황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송파우체국에서도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노란 봉투가 발견돼 경찰 특공대 6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는데 유해 물질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20일 낮 12시 41분경에는 가정집이죠. 충남 천안시 한 가정집에서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특공대, 화학수사대, 보건당국과 함께 직접 현장에 출동했는데 우편물을 수거한 결과 다행히도 역시 가스 등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행히 무슨 유독물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전국의 괴소포, 노란 소포가 배송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거 올 데가 없는데 하고 하니까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다 놀라니까 지금 전국이 지금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뉴스파이터 전해드렸던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됐던 그 노란 소포는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진문 교수님. 1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차 검사 결과를 보면 화학, 생물학, 방사능 관련 물질의 검출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정밀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포를 뜯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던 직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었으면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세 분이란 말이에요. 세 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요. 그분들이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다 퇴원한 상태고요. 현재 대테러 센터에서는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요. 일단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소포면 이게 뭐 국제 우편이든 뭐든 간에 소포면 보내는 사람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짚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보낸 곳과 2차 보낸 곳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받아본 소포들 되게 대만에서 온 걸로 돼 있는데요. 대만 당국이 이 소포가 경유했을 뿐
최초의 발송 장소는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또? 예, 중국 이제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전 행정부 부원장은 형사국 1차 수사 이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네. 대만으로 화물편으로 보내졌답니다. 배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만 우체국을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고요. 주한 대만 대표부 역시 우리나라와 있는 대만 대표부 역시 이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로 보내져온 거지 대만을 경유했을 뿐이 대만에서 발송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외교부도 이와 역시 이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서 중국 외교부라든가 관련해서 해당 지방 정부를 접촉해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뭐 소포 왔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라든가 각종 바이러스들이 붙어놓을 수도 있는 그럴 수 거기 있어요. 때문에 네. 그리고 장애시설 같은 데 가면 어린이 시설에 이런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았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외교부도 각 나라를 좀 통해서 안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소포가 배달된 데서요. 일단 테러 의심점도 없고 이상 징후는 감지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냥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정말 왜냐하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한 직원분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량, 극소량이었기 때문에 잠깐 그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 나중에는 좀 회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주소가 최초의 발송지든 아니면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중간에 거쳐갔던 경유지든 간에 일단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적힌 주소가 3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곳이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네, 2020년이었죠.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 정체불명의 씨앗들이 발송돼서 한바탕 난리였는데요. 기억나요? 네, 이때는 코로나가 또 활개를 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때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이 공개한 소포의 사진에 적혀 있는 발송지 주소가 현재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극물 의심 소포, 이 소포의 발송지 주소와 같다는 겁니다. 일단 거쳐온 곳은 청화 오피스라고 해서요, 중화 우정인데 여기는 이제 한국의 우정사업본부에 해당하는 대만의 우정사업국입니다. 근데 발송지 주소가 PO 박스하고 숫자가 쫙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캐나다의 씨앗 소포 발송지 주소와 아예 똑같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면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캐나다의 미스터리 씨앗 소포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당시에? 이 당시에는 생태계를 교란하기 위한 바이오 테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캐나다 식품검사국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종자를 심지 말라, 침입식물의 종자이거나 식물 해충을 옮길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이 씨앗들 나팔꽃, 양배추, 장미 등의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미 농무부는 이 씨앗 소포가 브러싱 스캠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러싱 스캠이 뭐예요? 브러싱 스캠이? 이 브러싱 스캠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통해서 아무에게나 상품을 배송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통상 소비자들은 리뷰나 구매량이 많은 제품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이 심리를 이용해서 이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브러싱 스캠인지 뭔지 어려운 용어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 이게 안전하다는 최종 결론 나올 때까지는 불안감을 멈출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우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유사 유형의 이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세상에 일단 주말 사이 저렇게 다 확인한 거예요, 지금 방호복 입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유사한 국제 우편물을 통관 보류 혹은 즉각 반송 조치하는 등 통관 강화에 즉각 나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 현재 경찰들은요, 당국은 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정밀 조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뭔가 소포가 왔는데 영어라서 어려워. 뭐 타이페이인지 뭐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영어가 적혀져 있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 열어보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정부도요. 지금까지 신고된 거 다 정밀 조사해 봤더니 독극물이나 화학물질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저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이고 이번에도 괜찮을 거 절대 물론 그런 마음 갖지 않겠지만 정말 그런 안이한 대책 안이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즉시 현장 출동해서 면밀하게 또 감식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 불안이 덜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분들도 지금 최정학 기자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신고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거짓 신고 같은 건 정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공권력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야, 이곳에서 영화 같은 검거 작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쯤에요. 경북 경주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태국인 부부를 어떤 강도 2인조 강도가 가스총으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맞습니다. 무슨 영화 장면 같아요, 진짜. 총으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허. 그리고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그건 돈가방이었고 그 안에는 1,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요.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으니 일단 기동대, 경찰 특공대와 협력을 해서 출동을 합니다. 네. 사건 발생 3시간 30분 후에 울산과 경주에 있는 피의자 은신처를 급습하는데 아하. 현장 영상이 정말 영화 같은 모습입니다. 아이고. 긴장감 넘치는 현장인데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 지켜보는 저희가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뛸 정도인데 박성배 변호사 일단 영화 장면 같긴 한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일단 저 특공대원분들이 들어가면서 가서 제 앞에서 뭐라고 막 소리치는데 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뭐 손 치워 눕혀 이런 식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곧바로 검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저도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네네, 당연합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하. 그에 따라서 그와 같은 급박한 지시사항 외에도 미란다 원칙도 정확하게 고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 일단은 저 진짜 흉악한 인간이 당시에 잠을 자고 있던 게 그나마 뭔가 충돌의 불상사를 좀 예방할 수 있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 시간을 노렸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일단 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일반 경찰 외에도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것이고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강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부러 밤을 노렸다기보다 사건 발생이 20일 오후 9시 4분이 이루어졌고 검거가 21일 새벽 0시 33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공범의 은신차가 발견되는 순간 곧바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 아하. 21일 새벽 0시 33분 울산시 남구의 한 오피스텔인데 경찰 특공대가 보신 것처럼 은신처를 급습해 범인을 검거합니다. 붙잡힌 범인 가스총을 가진 공범을 경주에서 내려줬다고 진술하는데 아하. CCTV 등으로 실시간 이동 경로를 분석한 뒤에 또 다른 공범도 검거합니다. 가스총과 피해 금품도 회수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 경찰은 정말 멋져요. 정말 전광석화처럼 저 몹쓸 2인조 강도들을 일망타진했는데 잡고 봤더니 최진봉 교수님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한 사람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었고요. 한 사람은 40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몹쓸 놈의 의기투합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이런 데 의기투합할 게 아니라 일이나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태국인 부부예요. 태국인 부부를 범행 대상으로 미리 정해주고 계획을 세워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네.
권총 실물과 똑같이 제작된 가스총을 사용해서 세상에. 그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이런 범죄는 절대 모방해서도 안 될 그런 몹쓸 범죄예요. 우리 경찰분들 정말 대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밤중에요. 다 큰 성인이 숨바꼭질을 했대. 왜? 옛날 추억에 젖어보고 싶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3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새벽 1시 반이 넘은 늦은 시각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걸어가는 한 남녀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뒤를 쓱 보더니 주차된 차량 뒤로 이렇게 급하게 몸을 숨기고 있는데요. 저 숨바꼭질 하나요? 네, 이후에도 누군가를 피하는 듯 이 주차장 내 이 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어 다니는 모습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거요? 네, 늦은 밤 일어난 주차장에서의 숨바꼭질, 어.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야, 아니 근데 저 행동을 보면 최정아 기자님 딱 봐도 뭔가 떳떳하지 않고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보고 숨은 건지, 이들이 도대체 왜 이 시간에 숨은 건지 이 역시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아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인천의 한 거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더니 잠시 뒤에 한 남성이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하는데요. 네. 다른 일행이 말려보지만 그대로 차를 끌고 이 남성이 출발을 합니다. 잠시 뒤 이 경찰서에 방금 전 차량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용의 차량을 보고 이렇게 아주 전속력으로 쫓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차량은요, 경찰의 정차 요구는 물론이고 교통신호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주차장까지 마구 내달리는데요. 아하.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몇 분간 위험한 질주를 펼쳐나가다가 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하. 이후 차에서 내린 이 운전자 뒤따라온 순찰차를 보고 황급히 몸을 숨기는데요. 아하. 차량 하부 뒤편까지 아주 철저하게 수색하면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도망치는 남성, 결국 얼마 못 가서 우리 경찰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더라니까. 이게 무슨 추억놀이 숨바꼭질이었을까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 꼭 저런 사람들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꼭 차로 골목 가다가 꼭 지하주차장 이런 데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또.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런 분을 사람 인간 유형에 좀 뺄까요? 빼고 싶어요. 제외할게요. 네. 네네. 죽여도 나타나는 바퀴벌레처럼 계속 끊임없는 이 음주운전자들이 정말 고통인데요. 진짜 음주운전 나빠요, 진짜. 현장에서 검거된 이 운전자 남성 조사를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만만치예요? 만취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아까 최정아 기자도 얘기했지만 경찰의 정차 신호도 듣지도 않고 과속도 하고 신호 위반을 해갖고 교통무법 이제 법규도 무시한 채 도주를 했는데 다행히 아까도 우리가 한국 경찰들을 박수를 쳤지만 또 경찰들 끈질기 추적을 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무사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검거도 정말 잘했지만요. 박성배 변호사님 최초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해주분 이 신고 정신이 정말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관할 구청 등에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죠. 신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어떻게든 검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그 지하 주차장에서 CCTV가 포착하고 있음에도 도주를 계속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여기서만 벗어나면 도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CTV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비교적 긴 시간 도주를 해왔으니 이 상황만 모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더 무모했던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결국 검거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이 땅에서 음주운전 4글자가 박멸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이모저모 소식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소식은 이담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네, 옛말에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그런 차리면 말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을 보시면요. 호랑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건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미국의 한 네일 관리숍입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손을 가방에 넣은 채 뭐라고 소리치죠. 자,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모두 엎드려라. 가진 돈 다 내놔라고 소리치는데 자, 가게 사장은 태연히 전화를 받고 있고요. 모두 놀라는 기색 없이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요, 강도가 뭔가 머쓱해졌습니다. 가만히 서 있죠. 그냥 나갑니다. 아니 이거 최정아 기자님,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웃으면 지금 되게 황당한 상황이라 합니다, 진짜. 네, 이 강도는 아마도 범죄 액션 영화를 꿈꾼 것 같은데 현실은 코미디였습니다. 뭐. 네, 이 일이요, 지난 3일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네일숍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이 파란색 모자를 쓰고 들어온 이 강도가 마치 이 가방 속에 총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이 모양만 보여주면서 돈 내놔! 빨리 다 엎드려! 이렇게 행동만 취했군요, 네.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당시 네일숍에 이 사장을 포함해서 한 4-5명 정도의 직원과 이 손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들 멀뚱멀뚱 이게 무슨 일이지? 약간 이게 제가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한 직원은 이 입구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직원은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얘 뭐야? 라는 식으로 그냥 태연히 이 입구를 나가서 그냥 가게 안을 지켜보는 저 안경 쓴 분이 모습도. 직원분이에요? 아, 네, 예. 이분은 밖에 나가서 그냥 웃으면서 지켜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저 나가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 강도가 나중에는 말투를 좀 바꿔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 내놔라고 하더니 나중에 조금 이상하니까 여러분 전부 다 내놓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사정하는 말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아무도 겁을 먹지 않자 굉장히 머쓱하게 강도가 나가는데 여기서 히트가 아까 직원이 한 명이 나가서 이 가게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이 직원한테 가서 돈 내놔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그 직원이 돈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또 갔다고 합니다. 어머, 이게 범죄물이 코미디물이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냥 저렇게 별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저 사람 그냥 활발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아직 강도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은색 세단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정도의 정보만 알려져 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보상금 $2,000, 우리 돈 약 260만 원을 걸고 용의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조지아주에서 강도 행위를 할 경우 징역 1년에서 20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피해가 없었긴 하지만 저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 또 다른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번 거는요,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그런 상황이래요. 최정아 기자님. 네, 바다 건너 아르헨티나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 도로에서 아주 극적인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뭘까요? 네. 교차로 차량 2대가 그대로 달려오더니 이렇게 부딪히고 맙니다. 이 중 한 대는 심지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더니 버스와 충돌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교차로를 지나던 보행자가요, 극적으로 사고를 피한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다, 구사일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이거는 진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분은 평생에 오늘 일단 저 순간을 다 쓰긴 쓴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행운을 받으면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맞아요. 보다. 네. 전생의 나라 한 3개를 구한 것 같은데요. 아까 보셨듯이 교차로에 자동차가 2대가 와갖고는 탕 하고 부딪히면서 다른 한참 저 대형 버스랑 저렇게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그리고 한참 또 버스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네. 교차로를 건넜던 보행자는 운이 좋게도 저 차 두 대의 차가 밀려난 저 공간에 딱 몸을 숨긴 건 거죠. 네. 또 다른 기적 같은 소식은 뭐냐면 저렇게 2대의 차량이 부서지고 대형 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도 한 사람도 없었고요. 네. 크게 부상당한 분도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천만다행이고요. 일단 그리고 운전자분들은 진짜 도로에서 진짜 신호 잘 지키고 조심 운전하기다. 속도 내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우,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최정아 기자님 오늘도 바쁩니다. 뭔가 흐뭇한 소식도 준비했다는 이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네, 만약에 과자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드시다가 이런 모양의 과자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조금 이따가 사진이 한 장이 나올 텐데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 누가 먹었어요? 이빨 먹었겠죠? 네. 네, 보통의 감자칩 과자인데 가운데 하트 모양으로 이 구멍이 보이시나요? 어머. 착한 사람들 왜 눈에는 제 눈에 보인다는. 하트로 안 보이죠? 네, 이 하트 모양의 구멍인데 이 과자를 발견한 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10살의 소녀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저는 그냥 이거 보면은 그냥 구멍 뚫렸네? 더 바삭하겠네? 라고 하면서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이 사진을 찍어두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은 솔직히 미국에서 사실 때 저런 경우 있어서 하트 모양 좀 보셨어요? 뉴질랜드예요. 뭐 어쨌든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미국이든 하트 모양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구멍이 뚫린 건 보죠. 근데 보는 모양에 따라 약간 차이는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저게 하트는 아니냐. 근데 이제 뭐 하트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면 뭐 얘기가 안 됐겠죠. 네. 얘기가 아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10살의 비앙카 진 맥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발음 사진에 좋은데요? 나오는- 네. 예, 저 학생이 네. 저거를 밀폐 봉지에 담았어요. 어허. 먹지 않고 먹다가 저걸 발견했는데 다른 건 먹고 저건 밀폐 봉지에 담아서 경매 사이트가 있고요. 트레이드미라고 하는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네. 해외에 거기에다가 올린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부가 설명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자칩을 먹다가 하트 모양 칩을 발견했고 딸이 이 감자칩을 먹는 대신에 이걸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뭔가 경매를 통해 돈을 벌게 되면 좋은 걸 쓰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듣고도 이거 레알이에요? 막 그런 생각 드는 게 어떻게 10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낼름 먹고 나 또 찾아봐야지 또 감자칩 나올까 하트 막 그럴 텐데 세상에. 이 맥퍼슨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가족이 팔이 부러져서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병원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싶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감자칩 경매 첫날부터 많은 관심을 끌면서 최종 낙찰가가 우리 돈 약 398만 원에 이르는데 맥퍼슨의 마음씨에 감동한 낙찰자가 2배 금액을 내기로 한 데다가 감자칩 제조회사도 역시 1만 뉴질랜드 달러를 보태기로 하면서 총 2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 약 1,600만 원이 모입니다. 여기에 경매 사이트도 낙찰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2만 달러 전부를 어린이 병원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 이후에 인터뷰가 다시 이루어졌는데 맥퍼슨 낙찰자가 매물로 나온 감자칩은 안 보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자신이 먹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보세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이 순수하고 따스하냐면 유인경 평론가님 가족이 팔이 부러져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뭔가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나도 누군가를 돕겠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해코지라는 반면 어떤 저런 착한 아이는 과자의 상처 하나에도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러니까요. 마음을 먹고 온 세계에 아마 이 외신이 퍼진 것 같은데요. 네. 저런 순수한 동심을 찾는 것이 이 세계와 우주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감자칩 하나로 정말 좋은 일 세상을 환하게 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